SNS 같은 거 보면은 완전 막 까맸는데 칙칙 뿌리면 갑자기 새하얘지고 이런 게 있으면 이건 노벨상감이다. 저는 파는 사람들 고양이한테 다 물려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참을 수 없죠. 하시면 안 돼, 진짜. 근데 이게 강아지들, 고양이들 사실 구강질환 정말 많고 이제 양치도 자주 시켜줘야 되는데 결국에는 이렇게 겉에밖에 못하게 되긴 하거든요. 왜냐면 혀가 있는 입 안쪽으로 들어가면 애들이 뭐가 들어오면 되게 싫어하고 막 네. 돌리고 막 맞아 그렇게 하더라니까요. 그렇죠. 예. 네. 그래서 그것 때문에 안쪽을 못하는 게 사실은 늘 고민이긴 한데 바깥쪽만 해줘도 그래도 괜찮나요? 안쪽까지 하는 건 사실 정말 어릴 때부터 훈련이 돼 있지 않은 이상은 저도 사실 잘 그렇게 못하고 있어가지고 충분하다고 보고 보조적으로는 일단 스케일링 같은 그런 전문 치료를 받아야 되죠. 스케일링 얘기를 하셨는데 보호자분들 맨날 물어보는 게 있어요. 이거 진짜 지겹게 아마 들으셨을 건데 스케일링 얼마마다 해야 돼요? 정해져 있는 건 없지만 6개월에 한 번 저는 했으면 좋겠는데 마취를 해야 되니까 그렇죠. 최소 1년에 한 번 정도는 이제 건강검진 받을 겸 스케일링까지 같이 하자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근데 제가 스케일링 하는 거를 옛날에 막 인터넷 같은 데서 봤는데 마취해가지고 막 고양이들 눈 이렇게 뜨고 전신 마취하고. 네. 그거 봤는데 좀 너무 무서운 거예요, 보호자로서. 그럴 수 있죠. 그래서 차라리 스케일링을 좀 안 하는 거는 별로인 거죠. 왜 저 쳐다보죠? 이게 자꾸 눈치 눈치를 보게 보게 되네요. 눈치 보게 되네. 의사 선생님 두 분이랑 있으니까. 혼날까봐 지금. 대부분의 보호자님들께서 이제 전신 마취를 해야 되는 이제 위험성 때문에 네. 이제 걱정을 하시는데 실보다는 득이 훨씬 크기 때문에 하는 게 맞고요. 예. 정말 내가 안쪽까지 싹싹싹싹 잘 할 수 있다 해도 치석이 끼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중치 생기고. 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또 해야 되는 것도 있고 꼭 스케일링이 아니더라도 구강 안에 검사도 해야 되고 분해 질환이나 이런 게 생길 수도 있기 때문에 네, 하는 것을 권장드리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인터넷으로 셀프 스케일링? 그런 걸 본 적이 있는데 스케일링을 셀프로 해도 괜찮은 건가요? 정확하게 이거 얘기해 주셔야 돼요. 네. 이게 저도 종종 이제 보호자분들이 이거 가지고 와서 집에서 제가 이걸로 긁어주는데 뭐 이런 얘기도 하거든요. 근데 보호자님들이 치과에 대해서 전문가는 아니시고 친구들이 가만히 있진 않잖아요. 그래서 그런 기구들이 보통은 되게 뾰족하고 긁어내다가 친구들이 다칠 수도 있고 또 보호자님들이 다칠 수도 있고요. 네. 진짜 겉에 보이는 치석만 제거하는 거는 정말 눈곱만큼 도움이 될까요? 오히려 해가 될 수 있어요. 안 됩니다. 사실 그런 거 있거든요. 핸드 스케일러라고 갈고리 형태에서 찡이 초음파 소리 나는 거 아시죠? 집에서 이게 핸드 스케일러로 해줬다. 이거 어때요? 저 집에서 열심히 하고 있어요. 라고 뭔가 이게 칭찬을 바라고 보호자분들이 많이 말씀하시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스케일링 할 때 그 찡 하는 소리가 초음파 소리인데 물이 엄청 많이 나오는 거 아시죠? 스케일링 맞아요, 할 때. 그게 굉장히 열 발생이 많아서 뾰족한 팁으로 몇 초 이상 치아에 대지 말라고 해요. 치수가 괴사될 수도 있고 에나멜 질이 손상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런 제품들은 더군다나 허가된 제품들이 아니고 맞아요. 보호자님들이 그런 힘 조절이나 거기서 이제 열이 나고 이런 것도 크게 인지를 못하고 계실 경우가 있기 때문에 안 좋죠. 와, 저는 그거 스케일링 하는 데서 열이 나오는 것도 지금 처음 알았어요. 모르실 거예요. 한 30초만 켜보시고 손을 한번 잡아보세요. 끄고 나서. 진짜 뜨겁거든요. 뜨겁죠. 그래서 물이 안 나온 상태에서 스케일링을 한다. 저는 파는 사람들 고양이한테 다 물려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참을 수 없죠. 용서하지 않겠다. 키운다면서요? 아니 그러면은 많은 분들이 좀 마취하는 거를 좀 두려워하시잖아요. 그럼 마취 안 하고 하는 스케일링 같은 건 없을까요? 이제 그것도 그렇죠. 논란이 많아요. 무마취 스케일링이라고 해서 이제 일부 동물병원에서 네. 그걸 해주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수의치과 교과서에 이런 부분들이 하면 안 된다라고 이제 명시가 돼 있어요. 네. 치은 연화 치석이라고 해서 잇몸 아래 하방에 있는 치석을 이제 말을 하는 건데 그거를 제거하는 게 사실 스케일링이랑 잇몸 치료의 목적이거든요. 근데 무마취 스케일링을 어디선가 받으면 위에 보이는 치은 연상 치석만 이제 제거를 하시는 건데 보이는 치석만 제거하고 안쪽에 치석은 그대로 남아 있으니까 그건 치주염의 원인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잇몸 뼈를 망가뜨리는 질환은 계속 안에서 진행이 되고 있는데 보호자님들은 그거를 알 수가 없죠.
그러니까 한 번 할 때 그냥 확실하게 깔끔하게 하는 게 건강을 조금 더 오래 지키는 길인 네, 거구나. 맞습니다. 근데 저는 또 궁금한 게 얼마든지. 제가 SNS 같은 거 보면은 여기 치석이 싹 제거가 된다 뭐 이런 것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이런 게 있으면 이건 노벨상감이다. 사실 그런 것들이 어느 정도 효과는 있을 수 있어요. 근데 그게 양체를 대체할 수 있고 스케일링을 대체할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하는 건 위험한 생각인 것 같아요. 그렇군요. 사실 이건 저도 이제 좀 궁금한 건데 논문이나 이런 거 보면 교정하고 이런 것도 하는데 우리나라에서 진행을 하나요? 외국만큼 적극적으로 하시는 분은 없으신 것 같은데 가능은 합니다. 그럼 강아지도 만약에 교정을 한다면 사람처럼 이렇게 철길. 철길 설계 깔아야죠. 네. 그럼 그게 막 중간중간 치과 가서 막 이렇게 쪼여주고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어려운 것 같아요. 왜냐면은 올 때마다 마취를 해야 되기 때문에 아무래도 좀 어려운 점이 있고 교정을 하려면은 장치를 붙여야 되는데 강냉이가 좀 커야 돼요. 그래서 소형견들은 이거를 붙이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맞아요. 못해도 중형견 정도 되는 친구들에서 할 수가 있고 외국 사례를 찾아보면 리트리버 이런 친구들 좀 있어요. 네. 그런 정도는 돼야지 조금 할 수 있는데 아직까지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보호자님들 비용도 너무 아직 책정된 게 없을 거예요. 그래서 맞아요. 부르는 게 값이고 그만큼 마취를 해야 되고 그다음에 이게 사람만큼 관리가 어렵기 때문에 사실 하려면 할 수는 있지만 그거를 적극적으로 막 유치를 해서 하시는 분은 없는 것 같습니다. 강아지도 요즘에 크라운 치료는 많이 하죠. 네네 크라운은 많이 하고 있어요. 진짜요? 치아가 이제 부러져서 신경이 노출이 되면 사람은 시리고 아파요. 동물도 사실 똑같을 텐데 이제 말을 못할 뿐이지 이제 아플 거예요. 신경 치료를 해주고 그 위에 이제 레진이라는 재료로 끝내줄 수도 있고 덮어 씌워주는 크라운 치료를 할 수도 있고. 그러면은 교정 말고 임플란트 같은 것도 하나요? 외국에서는 고양이 송곳니 임플란트는 종종 하는 경우가 있는 거예요. 그래요? 네. 와, 이거 다른 건 저도 몰라도. 몰랐어요. 네. 우와. 그렇구나. 왜냐면 고양이들이 약간 송곳니가 없어지면 자존감? 우울증에 귀여워. 걸리는 친구들도 있다라는 뭐 그런 게 있어가지고 그렇구나. 네. 진짜요? 네, 그래서 케이스 보면 거의 고양이 송곳니 임플란트가 많이 나와요. 논문이나 이런 거 보면. 그럼 고양이가 송곳니 자기 게 더 크면은 뭔가 자신감이 좀 더 생기고 그런지. 저도 물어보고 싶네요. 그러니까요. 네, 고양이 송곳니 나중에 집에 가서 찍어서 보내드릴 테니까 네. 비교 한번 해보죠. 저희 집 고양이 송곳니 좀 커요. 에이, 진짜 저희 자신 있어요. 애긴데도. 저희 집 고양이 못 보셨죠? 저는 항상 병원에 가면 물어보고 싶은 게 엄청 많았는데 시간이 너무 짧았었거든요. 근데 여기서 듣고 나서 지금 1번으로 드는 생각은 집에 가서 당장 양치시켜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 1년에 한 번씩 스케일링 하는 것도 전 처음 알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좀 스케일링 날짜도 한번 잡아봐야겠다 이런 생각도 드는 것 같아요. 사실 뭐 1년에 한 번씩 스케일링 한다고 해도 전체 다음에 열 몇 번 하는 거라서 그렇게 맞아요. 많이 하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생각보다. 사람은 1년에 한 번씩 하면 막 70번, 80번 이렇게 하는 건데 맞아. 또 그런 건 또 아니니까. 꼭 한번 잘 키워서 수명 연장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원장님 오늘 이렇게 촬영 나오시고 이렇게 하니까 좀 어떠셨는지. 초대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네. 보호자님들의 관심도도 이제 점점 올라갈 텐데 이제 그에 부응하게 치료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와. 오늘 치과 관련돼서 구강 질환 이런 거 궁금한 점들 여러분들 많이 이제 해소되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고요. 다음 시간에도 최고의 전문가를 한번 찾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보호자분들 다음 시간까지 안녕. 안녕. 혹시 몸을 좀 많이 핥아주시나요, 고양이가? 제 몸이요? 네, 가끔씩. 그래요? 무슨 말을 하려는지 알 것 같은데요. 저희 집 고양이 제 코를 그렇게 많이 핥아요. 그래서 코에서 아, 냄새가 난다는 거예요? 그렇죠. 내가 내가 너를 보니까 너는 냄새가 많이 나서 냄새 좀 덜 나게 해줄게라고 해서 막 얼굴 되게 많이 핥아주고 그러는데 오늘 좀 약간 이미지가 너무 이미지가 약간 그러게요.
근데 그루밍이 그런 이유 있는지 저 처음 알았어요.